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최민아 교수입니다. 이번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년 학예 국내 학술대회에서 대학생의 챗GPT 사용 의형에 영향을 주는 챗GPT 유용성 및 제한점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서원대학교 노혜란 교수님과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 및 배경, 연구 문제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서론,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그 주요한 연구 결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결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부분이 챗 GPT일 겁니다. 2022년 11월 말,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이죠. 오픈 AI사에서 챗 GPT라는 거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챗 GPT가 무엇인지 일단 그 개념을 좀 살펴보면 그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인데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딥러닝이 가능한 모델, 코딩이 필요 없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챗 GP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지능형 교수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학습이라든지 반응적 교수 챗봇 프로그램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러한 기존의 AI는 이런 숙련된 교수자의 역할을 좀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연구자가 정한 규칙에 기반해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는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사용자에게 많은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줌으로써 이 교수자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뭐 교수자를 대신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교수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이런 교육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떤 AI로 부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가 얼마나 유용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제한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논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어 왔죠. 일단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칸과 그의 친구들의 제안에 의하면 이런 챗 GPT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떤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 문장 구조나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나 퀴즈 시나리오를 맘대로 생성할 수가 있고,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작업들을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습자 질문에 대한 답변, 텍스트를 요약함으로써 연구를 보조할 수 있고, 즉각적인 어떤 정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단 및 치료 계획 능력에 대한 연습용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요약 퀴즈, 이런 학습 촉진을 위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제 언어 번역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이게 유용하다라는 이제 학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이제 정재영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이제 이러한 챗GP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돼서 의문점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고 답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호기심과 자발성,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유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또 이제 제한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제한점은 이렇게
사용자가 일순간에 이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제 서버의 부하가 돼서 문제를 형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거, 이게 좀 주요한 어떤 제한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고 어떤 유해한 지침을 줌으로써 편향된 컨텐츠를 제공해서 믿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챗 GPT가 학습한 거는 2021년 이전까지의 정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사건이나 세계 변화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런 제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답변에 이제 출처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안을 신뢰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써보는 에세이와 같은 정톡적인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부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유용성, 제한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하튼 챗 GPT가 우리가 이미 이제 일상화되고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GP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챗 GPT를 학습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학생과 사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 이 두 학생 간의 이 챗 GPT에 대한 유용성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한 그런 보이는 어떤 유용성이나 한계점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도출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챗 GPT를 대학 교육에 활용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크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챗 GPT 사용 의향에 영향을 주는 대학생의 챗 GPT에 대한 유용성과 제한점 인식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은 2023학년 1학기가 이번 학기죠. 사이버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습의 여행이라는 사이버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이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모든 학생이 다 챗 GPT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챗 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제,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해보고 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해서 이 설문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사전 경험을 모두 표준화하게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과제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인 연구 대상은 수강생이 총 513명인데 그 중에 이제 유효한 학생 응답은 411개로 이제 8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일단은 이제 남성 184명, 여성 230명 해서 여성이 조금 더 많았고요. 학년별로는 1학년 51명, 2학년 92명, 3학년 113명, 4학년 158명. 그래서 학년이 좀 높은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157명, 이공계열 210명, 예체능계열 47명 해서 이공계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 도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연구 도구는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용성에 대해서는 그 칸과 그의 동료들이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유용성을 제안한 그 내용을 평가 항목으로, 유용성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요. 챗GPT의 제한점과 관련해서는 챗GPT 제작 사인 오픈 AI사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제시한 내용을 항목으로 구성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항목은 저희 이제 교육공학 박사 2명, 교육공학 석사 1명을 통해서 암만 타당도를 확보해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설문의 문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형성에 관한 거 5문항, 제한점에 관한 거 5문항, 이렇게 열문항입니다. 유용성에 관한 것들은 이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0.81이고 제한점은 크롬바 알파 0.73으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척도는 매우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런트 5점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 27을 활용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평균 분석을 활용하였고, 그 두 경향의 학생들에 따라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챗GPT 사용 의향에 따른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한 기술 통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총 414명의 학생들 중에서 나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368명, 그리고 나는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46명으로 압도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전체 4.12, 그러니까 유용하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은 4.20으로 더 이제 유용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사용할 의향이 없다라고 한 학생들은 3.53으로 유용성에 대한 그 인식은 조금 전체 평균에서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가, 그러니까 유용성에 대한 인식 중에 학습 내용의 언어 번역, 문법 확인 등의 기능, 이게 가장 유용하다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요. 시험 준비를 위해 모의 시험 생성에 사용한다, 이게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한 모의 시험 생성에 대한 그 도구는 학생들이 좀 잘 써볼 기회가 없고 그런 거라서 이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라고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제 준비 시 기초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자료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4.28로 가장 높았고, 시험 준비를 위한 모의 시험 생성에 대한 사용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경향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사용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과제를 준비할 때 좀 많이 쓰는 것을 유용하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나는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향을 보인 학생들은 이제 이런 언어의 번역이나 문법 확인을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고요. 좀 특이한 게 지금 이 과제 준비 시 기초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자료로 사용하겠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쓸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가장 높게 인식을 했는데, 쓸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가장 낮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쓸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이 과제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점으로는요, 전체 평균은 3.83으로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매우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챗GPT를 사용해 밝히지 않는 표절 및 부정행위가 우려된다. 요거는 이제 우려가 4.28로 굉장히 우려가 높았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챗GPT 활용 능력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우려된다. 이게 우려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쓴다고 해서 학습 격차가 날 것이다 라고는 학생들이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계속 쓰겠다라고 한 학생들은 지금 전체 경향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나 부정행위가 우려된다가 가장 높았고, 학습 격차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쓰지 않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료의 진실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챗GPT의 제한점 중에 가장 큰 건데, 역시 이게 우려가 돼서 나는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가장 낮았던 것은 학습 격차가 날 것이다. 요거는 우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 GPT 사용 의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의 사용 의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성과 제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우선 이제 요거 예 아니오의 코딩은 이제 사용하겠다는 0, 아니오 사용하지 않겠다는 1로 코딩을 해서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이 LL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여기 카이 제곱, 이제 절편 모형하고 이런 모형의 이제 차이겠죠. 요거가 65.140, 그리고 이제 유의 확률이 이제 0.000으로 이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챗 GPT를 사용하는 모형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 정확도는 보시면 91.3으로 이 챗 GPT 사용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스머와 레메쇼 검정 결과 이제 카이 스퀘어 제곱 10.667, 유의도 0.21로 중속 변수와 이 그 실제 예측치 간의 그런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모형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 모형의 모형 자체의 적합도는 검증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구분식 방정식 변수에 나온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의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유용성 중에는 과제 준비 시 기초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로 사용한다 라는 요인 하나, 제한점에서는 챗 GPT가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다 라는 요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도출된 회귀 방정식 변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과제 준비 시 기초 생성 및 분석 보조 자료 사용은 마이너스 1.028, 챗 GPT가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 및 신뢰성 부족 우려는 플러스 0.60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해석한다면 챗 GPT 사용 의향에 대해서 과제 준비 시 기초 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 자료로 사용해 보고 싶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0.357배 높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 및 타당성 부족의 우려가 적을수록, 마이너스니까요, 적을수록 1.832배, 네,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적을수록 챗 GPT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좀 논의를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챗 GPT 사용의 의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챗 GPT 사용 유용성이나 제한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먼저 논의를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의향이 있는 학생이 89.9%,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로 나타나서 이 챗GPT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식이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러니까 사용할 그 의향이
없는 인식 그 학생보다는 높았지만 이제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학생의 인식은 다소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챗GPT의 유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런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학습 내용의 언어 번역, 문법 확인 기능 사용, 이게 가장 유용하다라고 봤고, 과제 준비할 때 기초 자료 생성 및 보조 분석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사용 의향이 있는 학생은 가장 높게, 사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 연구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과제를 함으로써 이제 기본적으로 챗 GPT로 기초 자료를 생성해서 과제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과제를 하도록 안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인식을 보인 것은 요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학생들은 챗 GPT로 활용해서 과제를 할 때 과제 수용할 때 좀 어려움을 느꼈거나 혹은 과제할 때 챗 GPT가 그닥 유용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추후에 이러한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활용하게 하는 수업을 설계할 때는 챗GPT를 활용한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사전 교육을 진행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런 챗GPT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점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점 인식은 이제 평균 3.82로 사용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에 큰 차이가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용성에 대비해서 제한점은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안 하는 학생이나 크게 제한점에 대해서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사용할 의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제한점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유용성에 대해서는 챗GPT 장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 학생들의 사용에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표절 및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요인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지만, 반대로 사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부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둘 다 덜 우려하는 제한점은 학습 격차는 별로 둘 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사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챗 GPT가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사용 의향을 예측하는 챗GPT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한 인식 요인은 무엇인가? 이거 인식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결과 유용성 요인 중에서는 과제 준비 시 기초 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 자료를 생각해 보고 싶을수록 챗GPT 제한점 요인에서는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구조가 적을수록 챗GPT를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챗GPT를 자신에게 맞도록 내용을 재가공하고 내용을 번역하고 문법을 확인하고 과제 결과물을 분석해보고 모의시험 생성해보고 이런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것보다 과제 준비할 때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분석 보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클수록 챗 GPT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다양한
그 챗GPT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 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과제 준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직까지 이제 챗GPT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도입 초기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대학 교육에서 챗GPT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런 과제 준비와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한점과 관련해서는 챗GPT가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을수록 챗GPT를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챗GPT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식 요인이 결국은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이 요인에 대해서 챗GPT를 활용한 과제에서도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사용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 요인에 대해서 우려가 적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생성한 자료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챗GPT로 인해서 나온 자료를 지나치게 신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 의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학습자들에게 공히 요구되는 역량은 챗GPT를 활용해서 생성된 자료가 얼마나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성 자료의 진실성 판단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챗GPT의 긍정적인 사용 영향을 주는 챗GPT의 유용성 요인은 과제 준비 시 자료 생성 및 분석 보조였고 제한점 요인은 생성 자료의 진실성 및 신뢰성 요인이었습니다. 대학 교육에 챗GPT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생성 자료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사전 교육을 제공한 후에 과제 활동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교육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에게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챗GPT 활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 챗GPT 도입 시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업 활동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않고 과제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제출하는 데에서만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챗GPT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떠한 상이한 어려움을 직면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특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맞춤형 챗GPT 활용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제안이 됩니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한 참고 문헌은 이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본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